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오늘은 코스피가 나름대로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예상했던 상승보다는 약한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을 보면 전간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시가 형성 후에 쭉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오늘의 하락 시발점은 알테오젠에서 비롯됐습니다. 알테오젠이 특허 이슈와 풍문 섞인 SC 제형의 실효성, 이런 두 가지 이슈가 같이 붙어서 오늘 매물 폭탄이 조금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쪽으로 약세 흐름이 아침에 보이다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험악해지더라. 그래서 아침에는 로봇주도 괜찮았는데, 일단 로봇주 같은 경우도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슈가 하나 있었죠. 삼성전자와의 기업 승인 합병, 뭐 이런 것들이 불꽃을 한번 태워주고, 그리고 오늘까지 눌림세 보였는데, 미리 눌린 로봇주들이 안 빠진 걸로 봐서는 로봇주가 다 끝났다 뭐 했다 이런 것보다는 1차 파동의 갈무리를 하는 중이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큰 이슈를 가지고 있었고 가장 대장주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눌림세를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따른 눌림세가 조금 있었습니다. 반도체 칩스법 폐지, 뭐 요런 이슈가 있어서 오늘 그 여파로 반도체가 이어서 눌린 것도 있는데, 오늘 밤에 또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 이런 것도 앞두고 있고, 또 어제는 마벨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은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근데 가이던스가 문제였습니다. 제시한 가이던스가 기대치 이하였다 보니까 뭐 그런 여파도 있었던 것 같고, 이래저래 브로드컴에 대한 뭐 실적 우려감, 그리고 엔비디아가 반등을 하기는 했으나 본격적으로 이렇게 추세를 강하게 돌리는 모습을 보이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렌드 자체가 AI 기술주에 대한 집중도가 아무래도 다른 업종으로 분산이 되고, 키워드 자체가 트럼프의 움직이다 보니까 반도체 업종들이 강한 힘을 보이기엔 좀 힘든 구간에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뭐 반도체 종목 때 크게 걱정할 부분 아니겠죠. 특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도 경고했어요. 그래서 뭐 반도체 칩스법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매도세를 이끌었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오늘 나름대로 강세 보였습니다. 어제 캐나다의 관세를 유예한다는 소식에 오늘 아침에 그래도 빨간불을 바바박 켜줬거든요. 당시에는 이 플랫폼 바이오 쪽 빼고는 오늘 아침에 2차 전지가 대장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후반부로 갈수록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 폭탄이 떨어지면서 약세에 보였는데, 이것도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의무화를 폐지하겠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도 수급 악화, 투심 악화에 연결성이 된 것 같고, 이거를 또 불을 지핀 게 전고체와 전해액 관련해서 수급 이탈이 조금 생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강했던 전고체에서 수급 이탈이 나왔고, 전해액에서는 그동안 미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전해액 쪽에서도 이제 좀 이탈 물량이 나오더라. 금양이 유상증자 철회에 따른 관리 종목 지정이 되면서 이 같은 묶음이거든요. 이쪽에 같이 묶었던 그 물량들이 아마도 오늘 동시에 출회가 된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우주항공이나 방산주가 나름의 좋은 모습을 보였고, 조선주도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특이사항은 없었고, 이제 정치 테마주 쪽이 마지막에 시장이 안 좋으니까 조금 움직인 정도.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오늘 시장을 가장 크게 하락세로 이끌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시장의 제한점을 건 거는 알테오젠을 필두로 한 바이오테크 종목이었다. HLB가 장중에 올라가는 모습도 보였는데, 기어코 3월 20일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이거 위험 회피 리스크에 대한 물량이 오늘 조금 나온 정도였다. 정합판을 보면서 먼저 큰 흐름을 잡아놓고 이제 하나씩 뜯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반등 이렇게 올라와 줬는데, 이게 21선까지 올라줬으면 참 그래도 좋았을 텐데, 아직 뭐 추세 따라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고각으로의 전환을 기대했는데 이건 좀 아쉽게도 그냥 이 밴딩대로 움직이는 것 같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 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 내리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데, 내리치더라도 지지받고 다시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요것보다는 원래 내리칠 거면 오늘부터 좀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냥 오늘 올라온 거 보니까 또 5일선 잘 안착시켜 놨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뭐 살짝 눌리더라도 방향을 강세 방향으로 잡아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파생 수급까지 마지막에 체크해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바이오가 그래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나 뭐 그에 따른 리가캠, ABL, HLB 모두 쉬었는데 그래도 오늘 제약바이오가 나름의 강세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냥 특정 종목들이 이슈했다는 눌림, 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채워지는 날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오늘은 뭐 크게 빠진 거 없죠. 특히 포스콜디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로 올라간 건 아닌데 그래도 포스콜디스가 견고하다 보니까 포스코 퓨처엠이라던가 에코프로피엠 이런 종목들이 버텨주면서 2차 전지는 나름대로 오늘 반도체나 바이오가 쉬니까 그 수급을 토대로 버티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이 박스권을 살짝 만들어주는 모습인데 여전히 뷰는 같습니다. 이렇게 N자 파동, 그리고 큰 틀에서도 N자 파동, 여기서도 이렇게 눌리면 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에 대한 뷰가 중요한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터닝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우리 시장에서 포인트로, 시장의 터닝에 대한 포인트, 외국인 수급에 대한 유입 이런 것들을 삼성전자로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요 정도의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1.6%나 밀렸어요. 시총 상위주가 눌리니까 그냥 여지없이 훅훅 밀리는 코스닥인데요. 오늘 조금 아쉬워요. 매크로 지표 보면은 오늘 코스닥이 그래도 우호적인 환경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알테오젠, HLB 시총 1, 2주가 5%씩 빠졌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 뭐 리노공업까지 와 시총 상위주가 진짜 세게 빠지긴 했죠.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방어가 안 될 정도의 하방 압력을 가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도 뭐 엄청 빠지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21선 지키면서 잘 올라와 주고 있고, 장중에 7% 빠진 거는 좀 충격적이었는데 사실 계속 노이즈가 있는 것도 그냥 주가 흔들기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수급 보면은 코스닥에서 2천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1,100억이 알테오젠에서 노출되었다. 와 이것도 진짜 대단한 수급 쏠림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알테오젠이 할로자인과 특허 분쟁이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그 이유도 당연한 것이 할로자인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SC 제형 변형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본인들을 제외하고는 알테오젠 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할로자임이 선두주자지만 할로자임의 특허를 회피해서 상용화를 준비한 것이 바로 알테오젠의 기업의 모태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알테오젠이 약물을 개발하고 이 기술을 개발할 때 할로자임의 특허 분쟁에 회피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할로자임 입장에서는 알테오젠을 견제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거 그냥 시간 끌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이 싸워왔는데 1월 달에는 머크가 먼저 할로자임의 특허 무효 소송까지 하면서 선제적으로 할로자임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아니라 머크가 먼저 걸고 있는 거고,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할로자임이 거는 거 그냥 넘길 수 있는데 머크가 더 나서서 알테오젠을 보호하면서 키트루다 SC에 대한 방어를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키트루다 SC FDA 승인을 앞두고 특허 분쟁이 발생했다. 그래서 할로자임 같은 경우가 어제 이제 기존에 특허 분쟁을 걸고 있는 것 이외로 추가로 한 건을 더 걸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요거는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 여기 상상인 리포트를 참고해 보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기 애널리스트 분이 변리사 출신이세요. 그래서 저도 이 법에 대한 거나 특허에 대한 거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의 디테일한 기술들, 뭐 어떠한 방향성이나 알테오젠이 어떠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이 정도는 알지만 이런 특허의 오밀조밀한 부분들은 저도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오늘 간략하게만 체크해 본다고 하면은 그냥 여기 이 앞부분에 서두에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머크는 키트루다 SC 사업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 할로자임의 특허를 하나씩 지르밟기 시작했다. 표현 자체가 완전 할로자임한테 니네 알아서 좀 가만히 있어라. 니네가 자꾸 뭔가 움직임을 보이면 우리가 더 밟아줄 거야. 이런 뉘앙스를 좀 풍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용화를 앞두고 본격적인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알테오젠의 확신과 다르지 않게 지적된 할로자임의 특허들은 무효되거나 ALT B4의 실시에 위협되지 않는 수준까지 권리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PGR 결과 예상 시기는 26년 5월이나 할로자임의 조치에 따라 더 빨라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특허는 믿고 가자. 추가적으로 어떠한 라이센스와 기술 이전이 더 나올 것인가, 그거에 더 기대감을 가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다 읽을 필요도 없이 그냥 주요 포인트들만 체크해 나간다고 하면은 할로자임은 자신들의 독점권을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얘네는 특허가 더 빠르게 종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경쟁사의 실시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다. 그래서 뭐 요런 부분들이 2026년 5월경 당장 내년 5월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키트루다 상용화를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부분이다. 그래서 요 내용 리포트 쭉쭉쭉 보면은 이제 PGR에서 특허 무효화 가능성 예측을 해 봤을 때 효과를 전부 설명하지 않아도 그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선까지는 권리 범위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로자임이 소송을 건다기보다는 머크가 선제적으로 할로자임의 특허 분쟁 이슈를 잠재우고 키트루다 SC를 상업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기존의 판례에서도 암젠과 사노피의 판례가 있는데 요걸 보더라도 알테오젠의 특허는 전혀 문제될 부분이 없다, 뭐 100%는 없겠지만 그래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머크가 무효 심판을 계속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할로자임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살기 위해서 그냥 발버둥 치는 정도지, 할로자임이 뭐 건다고 해가지고 머크의 키트루다 SC의 출시나 아니면 상용화, 상업화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는 것 아니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는 거는 키움증권의 허이맨 애널리스트가 공유해 주신 내용인데, 요게 내용이 조금 붉어지면서 요것도 이제 알테오젠 투자자들의 투심을 살짝 건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골자는 그겁니다. 알테오젠의 키트루다 SC 제형의 필요성에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알테오젠의 키트루다 SC는 SC 제형으로 투약 편의성이 있지만 기존에 자가면역 질환이다 보니까 병용 투어를 많이 하는데, 이 병용 투어 하는 약물이 정맥주사 제형이면은 키트루다 SC를 피하 지방용으로 만들면 뭐 할 것이냐, 어차피 정맥주사로 맞으러 병원도 가야 되고 절차가 오래 걸리지 않냐, 이게 어차피 SC제형의 효용성이 있냐, 이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키트루다 SC의 효용성을 봤을 때 얘가 먼저 SC 제형이 나와야지 추가로 이 IV 제형도 나중에 특허 방어든 아니면 제형 편의성을 위해서 SC 제형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A라는 약물을 SC 제형으로 개발을 해봅시다. 근데 키트루다가 SC 제형이 없어요. 그러면 키트루다 때문이라도 이 친구도 역으로 A라는 약물은 SC 제형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키트루다 SC에 대한 병용 투어 확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수요가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걸 왜곡하는 게 키트루다 SC랑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약물들이 IV 제형이 아니라 경구용이다. 경구용의 쓸모, 필요성, 그리고 키트루다 SC와 함께 경구용의 병용 투어,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거는 다소 좀 왜곡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팩트는 여기 부분이거든요. 머크는 기존 시장에서 키트루다 SC 제형의 전환을 30-40%로 잡고 있다. 그러니까 IV 제형에서 SC 제형으로 30-40%. 어떤 것들은 아직 IV 제형, 정맥주사 제형이니까 키트루다 SC를 쓸 필요가 없이 진짜로 오리지널 키트루다 정맥 제형이랑 IV 제형 병용하는 겁니다. 근데 뭐 경구용 약물과 병용 투어 임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상업화를 할 때 이쪽은 이제 당연히 키트루다 SC와 병용을 하는 게 좋겠죠. 아니면 애초에 SC 제형으로 개발된 약물과 키트루다 SC 제형이 조합이 된다면 빠르게 전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근데 목표치까지 걸리는 시간을 이전보다 보수적인 채택까지 18개월에서 24개월의 타임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근데 올해 머크 CEO는 12개월에서 18개월이라고 언급했었다. 그러니까 전망치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목표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그러니까 키트루다 SC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큼 빠르게 침투할 수 있는 시장에 이런 것들이 더 팩트적인 문건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곡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야 이거 키트루다 SC가 필요한 거 맞아? 라는 논리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필요한 거고 당연히 기술적 가치가 무궁무진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좀 왜곡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 잡아봐 봤습니다. 풍문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한번 쭉 살펴봤는데 이거 그냥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슈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걸 기회로 명분 삼아서 외국인이 그냥 수급 투하를 했다.
이게 진짜로 문제가 될 거였으면은 오늘 알테오젠이 마이너스 5%에 안 끝났습니다. 이거 막 15% 20%씩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종가를 보면은 여전히 알테오젠 주가 39만원,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이슈로 우리는 넘기면 될 것이다. 요 정도 얘기 드려보고 싶고요. 오늘 수급표를 보면은 코스닥의 절반 정도가 알테오진에서 쏟아졌다. 그럼 이거 반대로 회수되면 코스닥도 좋은 모습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간략하게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밖에는 코스피에서 의미 있는 흐름이 하나 나왔는데 오랜만에 현물의 매수세가 잡혔어요. 와, 코스피에서 진짜 외국인이 매수 전환 해준 게 얼마만인지 진짜 가물가물하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매도세가 조금 깊어졌었고, 선물에서는 그냥 간망이고, 뭐 프로그램도 오늘 특히 시장을 누르려는 의도 정도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옵션 포지션이 조금 변화가 있었어서 요거는 금액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수량적으로 보는 건데, 다음 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으니 잠시 뒤에 수급표랑 같이 한번 포지션을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밀렸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현대자동차 보라고 막 엄청 천대찬 칭찬했는데, 이제 그 뒤에 갑자기 반도체 얘기하면서 야, 얘네는 우리한테 관세 많이 먹이고 어쩌고저쩌고 한데 우리는 실제로 미국한테 관세 주고 받고 이런 게 없는 거거든요. FDA 체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우리나라 압박하는 용도인 것 같고, 또 반도체 관련해서도 반도체 칩스법은 없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전기차 의무화도 내가 해제했다. 막 이런 얘기들 어제 많이 했어요, 연설 때. 근데 이 반도체 칩스법 관련해서도 지난해 12월에 바이든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한테 보조금 주려고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전망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전 정부에서 합의가 된 내용을 지금 와서 이미 공장 짓고 있는데 뒤집는 건 말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단순히 우려감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 이미 이만큼 진행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공장인데 애초에 삼성전자가 6조 9천억, 그리고 하이닉스가 6,700억 정도 보조금을 약속받았는데, 요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 없애지 못하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야, 니네가 공장 짓는 김에 더 크게 짓거나 더 많이 지어라, 요거를 강요하고, 그리고 보조금은 조금 줄이려고 하는 딜을 걸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은 줄이고 공장을 많이 지어서 미국의 일자리를 늘리는 이런 전략을, 아마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려는 그런 전략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도 오늘 눌린 것도 조금 얼마 전에 2차 전지가 언더슈팅 나올 만큼 눌렸다라고 했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반도체도 오버해서 좀 눌린 경향이 있다. 더군다나 지금 AI 기술주에 대한 심리가 별로 좋지 않아서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된 거고,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마벨 테크놀로지가 실적 호조가 나왔지만 가이던스의 전망이 아쉬워서 실망스러운 전망, 주가가 15% 급락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기대는 되긴 하는데, 브로드컴이 또 어제 인텔에다가 이 파운드리 사업부를 맡겼거든요. 근데 인텔이 파운드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TSMC에다가 맡기면은 이런 문제도 없는데, 브로드컴이 또 이거 인텔에 맡겨버리는 바람에 브로드컴도 불안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투심이 안 좋다 보니까 그냥 뭐 솔직히 TSMC에 맡기나 인텔에 맡기나 어떻게든 다 되는 건데, 요거 아마도 인텔을 브로드컴이 인수하는 전략 뭐 이런 걸로도 갈 수 있는 거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인텔을 살리려고 파운드리 수주를 준 것 같은데, 뭐 요런 이슈도 있고 이래저래 반도체 업종이 지금 좀 들떠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적 발표들 다 끝나고 나서 엔비디아의 본격적인 반등이 조금 시작되어야지만 반도체 업종들도 한번 돌림을 만들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도 지금 19만 원대에 있는데, 그래도 SK하이닉스는 25만 원, 30만 원 충분히 저는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엄청나게 돈 잘 벌잖아요. 그래서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 드려보고 싶고, 삼성전자가 로봇 시장의 진출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 요 소식에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8%까지 상승했습니다. 근데 8%까지 상승하고 나서 이제 재료 소멸로 받아들여진 거죠. 하루 종일 밀리다가 어제는 그래도 버텼는데 시장도 좋고 하니까 오늘은 재료 소멸로, 그 다음에 뭐야? 뭐 나올 거 있니로 이렇게 밀린 건데, 뭐 나올 거 딱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사명이 삼성 로보틱스로 바뀌는 뭐 요 정도의 이벤트가 남아있지 않겠나 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로봇주는 아직도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살아 있어서 저는 로봇주는 그래도 뭐 1차 조정이 나오면 분할로 지속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 종목들 보면 200일선을 기점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는 지지받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면 지금도 이미 뭐 다수의 종목들이 매수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봇주는 분할로 잘 모아가면 구간별로 시장이 강세를 보일 때 분명히 2차 랠리에 대한 수익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오늘 매크로 보면은 사실 오늘 시장 좀 기대했거든요. 왜냐면 달러 인덱스가 104.1이에요. 와, 이 정도면은 진짜 바이오가 엄청나게 우호적인 환경을 맞이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 이슈도 다음 주쯤에는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율도 아마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 시장에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이 될 수 있고 또 달러 인덱스가 약화가 되고 그리고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일단 오늘은 4.3%까지 튀었지만 4.1%까지도 내려앉는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크로 지표 환경을 봤을 때 바이오는 그래도 더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서 좀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오늘 알테오진이 그냥 죽는 바람에 상당히 좀 아쉬운 하루를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어제 반등을 잘 해줬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이 힘을 못 쓴 것이 상당히 아쉽다. 그래서 코스피는 괜찮았지만 코스닥의 이런 흐름들이 다시 또 보상을 받는 시간이 오는 것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리기판이 마지막 부분에 조금 올라와 줬는데 이거 보면은 기관 외국인 다 매도하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수급을 봤을 때는 외국인이 그냥 우리 시장에 물량 투하를 했다. 특히 HBM 쪽도 지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하나비전, HPSP 전부 다 그냥 외국인이 물량 그냥 때려 박았거든요. 그리고 리노공업도 오늘 70억이나 던졌네요. 와, 리노공업 빠진 거는 진짜 오랜만에 봐가지고 생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2차 전지도 오늘 지지받는 척은 했지만 그 수급적으로 뭐 좋은 모습 전혀 보인 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뭔가 알 수 없는 매물 투하가 좀 있었다. 근데 그거는 아마도 선물 옵션에 따른 이런 수급 포지션 가르기 뭐 이런 걸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파생시장 포지션도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별로 봤을 때 외국인은 상방의 포지션을 은근슬쩍 만들고 있더라. 그리고 누적으로 보면은 토탈 풋 매도를 이만큼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뭐 엄청 빠지는 거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방은 경직되어 있다. 일시적으로 내려갈 수 있지만 금방 땡겨 올릴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도 상방을 열어 놓으려고 하는 중이거든요. 아직 열린 건 아닌데 뭐 이렇게 누적으로 보면은 옵션 포지션은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데 선물 포지션이 이제 하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음 주에 시장을 땡기면서 돌려 세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닌데 개인 투자자의 경우가 시장이 올라가면은 손해를 보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시가 여기서 올라가 버리면은 아마도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률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는 보험 쪽에서 포지션 잡는 거를 상당히 주시를 해야 되는데 아직 외국인의 포지션을 따라서 하방을 보고 있지만 일별로 보면은 오늘 슬슬 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연기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은 수급을 갈무리해서 다음 주에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어떤 변동성 가져가려는 그런 판짜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일 하루 정도 이렇게 옆으로 붙이면서 쉬고 다음 주에 또 강세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머니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따라서 어떤 얘기 나올지 모르니까 혹시 예측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사실은. 근데 큰 방향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던 간에 우리 큰 방향은 그래도 매크로 환경에 따른 신흥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은 오늘 제가 트럼프 연설 관련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왜 관세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나, 그리고 관세로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하도 이슈가 많으니까 거의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따따따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기회가 되면 할 얘기 없을 때 알테오젠에 대한 뭐 디테일한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도체 종목들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시장의 흐름, 이야기 이런 것들 한번 얘기해 봤어요. 그래서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통해서 얻고 싶은 거는 본인이 공약한 감세 정책, 요거를 하기 위한 판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세를 했을 때 부족한 재정 적자를 채우는 것도 있고, 관세를 부여함으로써 인플레를 잡아제끼고 경기 둔화를 이끄니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기를 부양해야겠죠. 금리를 인하하면은 미국의 재정 부채
이자가 경감이 됩니다. 비용이 덜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로 돈 덜 걷어도 되지 않아? 이자 덜 내니까 이런 논리로 감세까지도 또 다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본인이 원하는 감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관세를 무기로 삼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디테일한 부분 제가 주말 라이브나 이럴 때 설명 들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큰 틀에서 그냥 뜨문뜨문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시장이 조용한 날 업종별로 또 하나씩 뜯어보면서 2차전지도 할 얘기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얘기 들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